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북방 초원의 고대 금속공예 제 5번째 시간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금속공예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토 금속공예품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 중앙아시아 연구에 논문을 쓴 바 있어서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옥서스 트레저라고 불리는 옥서스 유물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테페프롤 출토품 등 이렇게 고대 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토 금속공예품은 워낙 양이 많고 또 틸리아테페 유적에서 출토된 금공품의 경우에는 낭랑이라든지 흉노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명들의 잔해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고대 문명의 잔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발견된 여러 가지 황금제 유물들은 러시아와 영국과 같은 당시의 열강 등에 의해서 그 유물들이 이제 외국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출토된 유물들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여기 수도인 카불의 카불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70년대에 발견됐던 틸리아테페 유적의 황금 금관이라든지 각종 금지 장신구들은 전부 다 여기 카불에 있는 카불 박물관 소장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1978년에 이제 소련에서 아프간 침공을 하게 되면서 1978년 전쟁 때 이제 대부분 다 사라져서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978년 이후에 카불 박물관이 이제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면서 다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가 2004년에 이 아프간의 중앙은행에 보관이 돼 있었던 이 황금제 유물들을 비롯한 고대 유물들이 카불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이 이제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약 한 20년 좀 넘게 이 유물들이 전부 다 없어져서 전쟁 중에 다 녹여졌다는 설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에 이제 유물들을 다시 카불 중앙은행의 그 지하 창고에서 이제 찾게 되고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돌아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도 아프간 출토 고대 유물들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전을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파리의 김해박물관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전시 등을 이제 보면서 아프간 유물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2016년에 이 아프간 출토 유물들이 이제 전시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학자들도 아프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탈레반이라든지 계속 전쟁과 내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아프가니스탄은 가본 적이 없고요. 우즈베키스탄, 바로 국경을 나눈 우즈베키스탄에서 요 테르메츠라고 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프간을 바라보면서 또는 지난번에 한 번은 또 이 파키스탄의 페샤워르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아프간 넘어가는 산이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저 땅을 언제 한번 가볼래나 하고 꿈만 꾸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아프간에 한번 우리도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유물들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에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건너서 전시를 했고요. 최근에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물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Hidden Treasur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abul 해가지고
그 6년에 그 김해박물관에서 이제 했던 전시와 그다음에 그 같은 전시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2006년에 프랑스에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어진 일련의 그 그 전시 도록들입니다. 영어판으로 발간된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포스터는 이 포스터는 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시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전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새로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이 황금 금관을 비롯한 고대 유물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뭐 상당수가 다 금제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일대인데요. 이 금이 이제 그 고대 이제 황금이 있었던 채굴 지역들 같은 것들을 보면 아프간은 아주 고대 일찍부터 황금이 나왔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나 인도 쿠션 시대에도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여기 인도라든지 이 지역에 금을 공급하던 주요 채광 지역 중에 하나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되는 고대 금품들은 기원전 2000년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산족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원 후 4세기 정도까지 그 유물들을 보통 고대 금공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늦은 시기에 제일 많은 양으로 나온 것은 틸리아테페 유적에서 나온 그 기원 후 1세기경의 고분 출토 금공품입니다. 근데 틸리아테페의 금공품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이후에 별도의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금공품들은 보통 박트리아 왕국의 금공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트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박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박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있었는지 그다음 위치가 어디였는지 어느 유적이 박트리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박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아프간이라 지역에서 나온 모든 유물들을 전부 다 박트리아라고만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에 최근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은 박트리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들이 좀 여러 가지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박트리아의 그 유적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유적 중에 박트리아 유목이라고 많이 알려준 거는 이제 이 아하눔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르메츠, 그 다음에 틸리아테페 이런 것들이 이제 박트리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아무다리아강 또는 아무다리아강하고 같은 이름의 옥서스강인데 이 옥서스강 연안의 문화를 이제 두고 앉아서 보통 이제 그 박트리아 문화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박트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크니도스의 크테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니누스 왕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2140년에 금음기가 굉장히 많았던 박트리아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써놓아서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헌에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문헌에 기원전 2140년경에 금은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박트리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시리아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서 그 기원전 5세기의 기록에 의해서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지역이 아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이야기에 나온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나온 이야기에 나오는 기원전 2140년이 되면은요. 이게 거의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청동기 시대의 박트리아 지역이 어디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동기 시대의 박트리아에 해당하는 금공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테페프록이라든지 뭐 퀘타, 뭐 고누르테페 이런 유적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누르테페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퀘타는 파키스탄에 해당해서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라기보다는 이 옥서스강 연안을 끼고 발달한 청동기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테페 프롤에서 출토가 된 금제 그릇의 편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800년 정도로 생각하는 금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릇이었겠지만 현재는 다 이렇게 쪼개져서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의 뱀머리하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 시기에 청동기 시대 토기에 나오는 문양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쾌타에서 출토된 금자는 역시 같은 그 옥서스 문명, 고대 청동기 옥서스 문명, 청동기 시대의 고대 옥서스 문명에서 이제 만들어진 금제의 그 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자를 타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꼬운 무늬 같은 것도 역시 타출 기법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단조나 타출 기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미 중근동 지역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퀘타는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고고학적 유물에 보이는 청동기 시대의 금제 유물들이 과연 그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사람이 썼던 크니도스 엑테시아스가 썼던 그 청동기 시대 박트리아 왕국의 유물이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있고요. 여하튼 고대 옥서스 문명권에 보이는 첫 번째 그 금제 그릇들이 기원전 한 2000년에 1800년 경에 옥서스강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톡이라든지 동시대의 톡이라든지 뭐 청동기에 나오는 문양들과 이제 비슷한 문양들이 새겨진 그릇들이 이제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기원전 2140년경에 박트리아 왕국이 망했다고 하니 그 이후에 나오는 걸 다 박트리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부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박트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그리스의 문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오래된 문헌에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그 송령으로 나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제국의 기원전 5세기경의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와 수사입니다. 그 이제 페르세폴리와 수사, 지금 현재 이란이 되는데,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 이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송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속주, 송령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박트리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트리아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대의 한 송령으로 알려져 있고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옥서스강 연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평야 지역, 강가의 평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는 아프가니스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남부,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박트리아라고 누가 불렀냐? 페르시아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박트리아. 지난번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스키타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스키티안스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스키타이, 샤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바깥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사람들 다 스키타이라고 지금 돼 있죠. 페르시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북쪽에 있었던 다 스키타이 혹은 샤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영역 안에 있는데 북쪽에 있었던 요 지역을 박트리아, 그 위쪽을 소그디아, 그 다음에 간다라, 동쪽 끝에가 간다라가 있었고요. 코라스미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박트리아와 스키타이 사이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라코시아, 드랑기아나, 그 다음에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와는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메디아,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그다음 카파도키아 지금도 아직 있는 명칭이에요. 시리아. 다 이 이름들이 그 페르시아의 속주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고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한 5세기, 4세기 정도까지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국경하고는 다른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부터 시작해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 옥서스강 연안의 어떤 지역을 박트리아라고 불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알렉산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그리스 문화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을 지나서 어디야? 그 터키 지역을 지나서 아르메니아 지나서 페르세폴리스와 수사를 지나서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인더스강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에 이 페르시아 북쪽에 있었던 아까 봤던 뭐 아라코시아, 그다음에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뭐 호라스미아, 파르티아 뭐 이런 이 일대 지역에 그 그리스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라고 부르기는 해요. 여기 이제 간다라가 되고요. 이 간다라, 소그디아, 박트리아 뭐 이 일대 중앙 유라시아의 한 중부 지역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알렉산더 동방 원정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데 식민지 도시들을 건설을 하는데 현재 발크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박트리아가 그레코 박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여기 그 그레코 박트리아라고 하는 거는 알렉산더의 점령 이후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세운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레코박트리아는 보통 기원전 250년경에 이제 성립해서 옥서스강 연안에서 한참 동안 번성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월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옥서스강 연안에 있었던 그레코박트리아 왕국이라고 하는 유적 중에서 실제로 발굴된 것이 1964년에 이제 아이하눔이라고 하는 유적을 프랑스인들이 발굴을 하면서 이 그레코박트리아 왕국이 실제로 이 옥서스강 연안의 발크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의 고대 도시들, 중앙 유라시아에 세웠던 그리스인들의 식민지 도시들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침입하면서 쇠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이 일대에서는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문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요.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이 지역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와 원래 있었던 지역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문화가 모두 다 혼합이 된 아주 독특한 문화적 용광로 같은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독특한 문화를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대 박트리아의 금공품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처음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말부터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이제 그 피터 데제라는 사람이 이 지역으로 이제 그 원정을 나오면서 이 일대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대 유물들, 특히 황금으로 된 거라든지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많이 남러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이 일대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피터 데제에 의해서 수집이 된 유물들이 그 그리스 기록에 나오던 그 또는 이제 뭐 알렉산더의 시기부터 나오던 그레코 박트리아 또는 박트리아라고 부르던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이제 19세기부터 이미 이 옥서스강 연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박트리아의 보물이라고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박트리아가 뭐 청동기 시대에도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이어받아서 또 기원전 3세기에도 있었다 그러고 3세기부터 기원 전후왕 시기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걸 다 박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박트리아가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안에도 이제 그 페르시아의 속주가 뭐 드랑기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라코시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아프간의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영역 안에 있는 거라서요. 아프간 안에서도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이렇게 같은 문화권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프간으로 합쳐져 있는 것들이 좀 많다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금공품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자세히 그 옥서스 트레저, 옥서스 보물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금공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금공품은 아까 보신 거 정도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예, 옥서스 보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박테리아의 보물이라고 하는 고대 박테리아의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가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정식 발굴 조사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도굴 내지는 우연히 발견되거나 또는 이제 그 골동상들이 수집을 했던 것들을 사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옥서스 트레저라고 부르는 거는 현재 영국에 소장이 돼 있어서 브리티시 뮤지엄과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런던에 가면 소장이 돼 있고요. 두 번째 표트르 대제의 시베리아 황금이라고 피터 대제, 표트르 대제, 피터 대제라고 영어식으로 읽죠. 이게 표트르는 이제 러시아식으로 읽은 건데 표트르 대제가 이제 모았다는 시베리아 황금 이건 당연히 러시아에 가서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세기 중반에 구입을 한다고 알려진 게 The Second Oxus Treasure 또는 제2의 옥서스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미호 미술관에서 이제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런던에 있는 이것이 이제 일단 19세기 말 페샤와르와 카불에서 알렉산더 커닝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고고학자가 구입을 한 다음에 국가에다 기증을 해서 대형 박물관 혹은 영국 박물관이라고 요즘은 쓰기도 하는데 브리티시 뮤지엄과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 기증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2년과 1715년 사이에 그 러시아의 가가린 왕자가 나중에 이제 이 가가린 왕자가 나중에 표트르 대제의 수집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유물들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황실에 기증을 한 것이 이제 에르미타주에 이제 수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구입했다고 하는 가장 최근 유물이 미호 미술관인데요. 미호 미술관의 옥서스 보물들은 여러 가지 좀 위조품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그 위조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 다른 유물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다른 유물들도 특히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모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원 내에서 아니 어떤 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구입이 됐을 뿐이지 출토지 자체는 여러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이것 모두 다 박테리아 유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옥서스 트레저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금판에 스키타이인 꽃갈모자, 이게 찌그러지긴 하지만 꽃갈모자를 쓴 스키타이인의 모습을 표현을 한 그 장식판이라든지 황금재 팔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장식품들, 그리핀 계통의 장식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유명한 것은 요 팔찌가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팔찌의 경우에는 역시 그리핀이 양쪽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석을 이제 박았는데 보이는 양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나 중근동 지역의 금공품 양식하고 훨씬 더 비슷해서요. 과연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또는 이제 아프간 아니라도 그 옥서스강 연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물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페르세폴리스 왕궁의 그 아까 아케멘스조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가면은 크세르크세스 2세가 지은 이제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공물을 바치는 장면에서 지금 옥서스 보물 중에 있는 영국의 옥서스 보물 중에 있는 황금 팔찌하고 상당히 비슷한 팔찌가 부조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 아케멘스조 페르시아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유물도 이제 그런 그 아케멘스조 페르시아의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방의 그 샤카 쪽의 문화지에 대해서는 샤카나 스키타이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맨 왼쪽이 그 가가린 왕자.
나중에 이제 피터 대제되는 가을 왕자의 초상화를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18세기에 그 남러시아 지역을 가가지고서는 유물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와서 현재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이런 유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영국 박물관에서 전시를 스키타이의 문화를 전시를 하면서 이제 그 새로 편년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들도 수집품이기 때문에 출토 맥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대 판정에 대해서는 양식과 기술적 측면, 금공품의 기술적 측면 등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논란이 굉장히 많고 학자마다 이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죠. 이게 연대 범위가 어떤 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스키타이 시대, 그 다음에 이후에 한참 더 늦어서 기원전 한 3, 4세기 정도까지 또는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내려오는 유물들도 좀 섞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나온 일괄 유물이 아니고 일괄 편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대기에 수집된 이런 수집품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편년과 맥락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의 미호 뮤지엄에서 제2 옥서스 보물이다 해서 구입을 해서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인데요. 유물의 진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박물관 소장품을 그대로 카피한 듯한 형태가 보여서 이렇게 유물의 제작 시기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미호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터키 일대, 그 다음에 흑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사와 그 다음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일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의 장안이 여기 되겠고요. 여기 이제 중앙 유라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 천산 산맥하고 그 다음에 곤륜 산맥 사이에 있는 신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크로드가 이제 기원전 한 3, 4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에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신강성 일대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자흐스탄 일대가 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샤카가 이제 여기 있었을 거라고 이제 널리 생각을 하는데 이 산과 평야가 맞닿는 지역 요 일대에 그 험준한 산 안에 박트리아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박트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일대를 이제 출토되는 여러 가지 금공품들은 이 동서남북에 그 여러 가지의 길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여기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이탈리아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전해지는 문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강성을 거쳐서 또 중국을 통해서 신강을 거쳐 들어오는 문화도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박트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고대 금공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복합적이고 문화 융합적인 성격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그런 문화 융합적인 성격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실 틸리아테페 유적 출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알려진 그 아프가니스탄 출토 금공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테페 프롤 출토품 유물인데요. 요거 아까 보셨죠? 이 테페 프롤에서 출토된 금은기들은 1966년에 우연히 그 땅속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재 12개 분량의 금은기 파편이 이제 출토됐고 전부 다 얇은 금판이나 은판을 두드려서 그 타출과 단조 기법으로 장식을 한 그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한 선각 기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긴 하고요. 문양의 특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X자형에다가 T자형을 섞어 놓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뿔 달린 황소의 모습이라든지 삼각형의 뱀의 모습,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이는 이 문양의 특징들은 비슷한 시기에 그 토기 같은 데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서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페
아까 보셨던 그 X자와 T자형, 여기 X자와 그 다음에 T자형으로 장식이 된 이 금그릇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카라테페에서 출토가 된 그 신석기 시대 톡인데, X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V자 형태 두 개가 맞부딪혀 있고 T자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얘는 기원전 3300년, 3000년경의 신석기 시대 톡입니다. 그래서 토기의 문양을 그대로 금은기로 바꿔서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것이 테페 프롤 출토품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이 그 삼각형의 머리를 가지고 눈이 있는 이 뱀 모양의 형태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출토된 기원전 4000년의 신석기 시대 톡인데요. 이 토기에 보이는 뱀의 형태가 훨씬 좀 더 단순하고 변형이 된 금속기 형태로 변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단순화가 좀 많이 됐죠. 몸에 이렇게 잔뜩 있는 범이 몸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머리 모양을 가진 이 뱀 형태가 페르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일대 신석기 시대 토기, 특히 체문 토기의 문양하고 유사해서 근동이나 메소포타미아, 이란 뭐 이런 지역과 문화 교류가 있었던, 또는 이제 그 지역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우르출토 악기는 기원전 250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보이는 이런 황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테페프롤하고 상당히 유사해서요. 시기적으로는 테페프롤에 있는 유물들은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뭐 이 정도를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테페프롤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인 라피스라줄리가 그 생산이 되는 바닥션 지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테페프롤에서 나오는 금공품은 서아시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적인 변형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기원전 2200년에서 19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들어갈 때까지 약 1000여 년 넘게 금공품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금공품이 나오다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기가 돼야지 다시 금공품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기에 그 유물들은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많이 출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던 그 피터 대제 또는 표트르 대제의 그 시베리아 황금이라고 하는 보물들 중에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양식이 반영된 뭐 그리핀 장식 팔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출토된,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또는 옥서스강 연안에서 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이제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기에 미술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출토지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옥서스강 연안에서 이제 문화가 좀 더 크게 발전을 하는 시기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입니다. 알렉산더가 기원전 330년 이제 이 동방 원정을 시작을 해서요. 기원전 250년경에는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옥서스강 연안 일대에서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이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을 가진 그 헬레니즘 문화 또는 이렇게 동서 문화의 융합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서 문화의 융합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 중에 하나가 1964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아이하눔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이하눔 유적의 전경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말 보이시면 알겠지만 유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기 이제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의 유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적 자체에 나오는 유물들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레니즘 양식의 그 주두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신전의 구조라든지 뭐 그 건축 방식 이런 것도 역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하눔 유적은 아까 그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이 기원전 250년경 성립이 됐다고 하니까 기원전 한 그 3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
영년,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아마 이어진 유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하눔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그리스계 신상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계 청동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역시 문화의 융합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는 지역, 독특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하눔 유적은 보통 그레코 박트리아 시대 또는 그레코 박트리아 왕국의 유적,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하누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곤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헤라클레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은 신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계에 영향을 받은 신상들이나 뭐 그리스 그 문화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청동기들 형태가 나오는데 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청동기는 뭐 꽃의 형태라든지 문양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눔에서는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모두 다 출토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역시 아이하눔에서 이제 출토가 된 유물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자가 끄는 마차를 탄 신의 모습은 옷이나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중근동 지역의 영향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신상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근동 지역의 영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의 경합 양상들이 이제 이 아이하눔 일대에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판에 도금을 한 예인데요. 기술적으로도 그 중근동 지역의 문화가 그 중근동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계의 뭐 사상이라든지 또 특히 이렇게 도상의 뭐 복식 뭐 이런 신에 대한 신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많이 보여서요. 이게 중앙아시아적인 그 문화의 융합 특징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아이하눔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원전 한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일대에는 그리스인들도 있고 페르시아인들도 있고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도 내려오면서 뭐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게 섞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틸리아테페 유적 출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금속공예 특히 틸리아테페 유적 출토 금제 장신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